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행동을 초래시키지 않는 생각,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공상이다. 엘리자 램브 마틴. 행동을 반드시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작게나마 행동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인천 부동산의 미래, 인천의 미래 가치를 선점하라 빠숑님의 책을 가지고 리뷰를 좀 할 건데요. 아마 26일 날 제가 아침 방송으로 할지 아니면 25일 날 저녁에 녹화를 해서 26일 날 아침에 올릴지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 아무튼 구독자 6,000명 돌파 이벤트 기념으로 아무튼 제가 인천 부동산의 미래 10분께 선물로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한경 더 팬의 한경닷컴 더 머니스트의 심영석 필지님께서 쓰셨던 기사인데, 30년 동안 3번의 폭락 분석, 집값 떨어지는 진짜 신호는 심영석의 부동산 정석.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땅집고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이분의 그런 칼럼이라든지 이분의 그런 부동산 견해를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부동산 인사이트를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이 막 폭락하고 50%로 떨어지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지금 있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기곰님 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일단은 한경닷컴 더 머니스트의 기사를 토대로 한번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기 보시면 급급 잠실 5단지 34평, 잠실 5단지 급급매 36평 남양 노열동층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급급매 급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지금 집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급급매를 잡아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매수가 지금 안 되는지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 칼럼을 좀 살펴드리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잃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2017년에 20%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시장 소비심리 주스 또한 부진한 모습이고요. 현재가 조정기인지 대세 하락기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정기를 강보합 또는 약보합이라고 표현하는데, 대세 상승 기간이지만 일시적으로 가격이 10%대에서 조정을 받는 시기를 말합니다. 반면 대세 하락기는 가격 하락이 5년 이상 지속되는 시기로 하락률 또한 20에서 30% 큽니다. 그런데 지금 3번의 대세 하락기 중 첫 번째가 일단은 이분께서 200만 호 건설 계획 중 입주가 본격화된 1990년대 초인데 시기적으로 하락 기간이 가장 길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IMF 구제 금융시기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인데, 이 세 번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하락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는 상승기 때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이지 하락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진짜 이 세 번의 폭락을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집값 떨어지는 진짜 신호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기의 첫 번째 특징 살펴드리면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있는 2008년부터 2009년을 비교하면, 그러니까 2008년에 전국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기에는 아파트 매매 거래가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래가 아예 실종이 되고 거래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거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6만 3천 건이던 2008년도에 거래 건수가 2009년도에는 더 늘었습니다. 7만 9천 건으로. 근데 소위 급매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매물들이 급급매가 나와서 매물들이 쏟아지는데, 주택 소유자들이 이런 매물들을 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지금 시장은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 및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토지 또한 거래가 늘어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1,700건으로 2017년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이 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거래량이 거래 절벽이라든지 거래 마비 수준으로 감소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이 정상적으로 하락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아파트가 급급매로 7억이 나왔어요. 근데 7억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건에서 뭐 2건, 3건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래가 되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 가격에서 7억 밑으로 하방으로 더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7억짜리 매물이 한 100건 이상이 거래됐다, 한 1000건 이상이 거래됐다 라고 하면 이제 가격이 내려갈 텐데, 지금은 7억짜리 매매 물건도 지금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억짜리 매물이 정말 나와서 이게 거래가 되고 6억으로 되고 5억으로 되면 또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격이 더 빠지고, 뭐 이야기했던, 뭐 언론에서 얘기했던 50% 이상도 빠질 텐데 그러지는 않는다는 특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매물이 하락 추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최고가로 거래된 가격보다 낮은 금액대의 매물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가격의 하락 흐름은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최고 가격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높은 호가를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GTX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래되는 아파트는 최고 가격보다 월등히 낮은 급매물만 가능하지만 대다수의 집주인들이 그 가격의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지가 있는데, 그 A라는 단지가 모든 가격이 호가가 9억인데 급매 가격도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가 급매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분명히 하락의 그런 시그널이 되는데, 그 10%가 아니라 뭐 1%, 2% 내지 이렇게 급급매가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락 추세를 갖다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대세 하락기에는 미분양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데, 2008년 기간 동안 미분양은 12만 2천 원에서 16만 6천 원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준공후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2,000세대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부터 만약에 미분양이 생긴다, 내년까지 계속 미분양이 생긴다고 하면 이제 대세 하락기가 이제 접어들겠지만, 그렇게 미분양도 늘어나지 않고 또 지방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지가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은 분양가가 또 높거나 세대수가 적어서 상품의 경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미분양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대세 하락기에 지금 두 번째 이유를 정리해 드리면, 매물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게 정상적인 건데, 대세 하락 시기에는 그렇게 하락을 갖다 그렇게 급격하게 많은 매물들이, 아니면 뭐 단지별로, 아니면 정말 급급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매물들이 하락 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마지막에 세 번째 이유로는, 이게 정말 팩트인데, 대세 하락기에는 재조달 원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다시 짓기 위한 비용이 줄어든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분양을 갖다가 털어내기 위해서 이제 뭐 할인 분양도 이렇게 들어가고 할 텐데, 지금 현재 공급하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더라도 아직까지 뭐 할인 분양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또 앞으로 지금 주택 공급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지, 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토지 가격 상승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붕괴되면서 경제 시스템마저 무너지게 되면서 하락기에도 일정 수준의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짓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적당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달 원가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와 토지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건축비는 다른 변수에 영향이 크지만 토지비는 오롯이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30년간 3번의 집가 하락만 있었고 이 3번은 모두 대세 하락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땅값이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는 중에 있고, 2022년 2월 상승률이 가장 낮았지만 현재는 2021년도 작년 상반기의 상승률로 회복된 상황이다. 그래서 수도권의 토지 가격 상승률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 가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건축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3번의 국가부도 위기였던 IMF 당시에도 20%대 주택가격 하락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 폭락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주택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20%대, 물론 경우에 따라서 뭐 30%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20억짜리가 정말 15억까지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6억짜리 아파트가 뭐 3억이 되고 50% 떨어지고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내려가는 상황인데 감사스마일 너는 왜 자꾸 내려가지 않고 지금 조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갖다가 분명히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드리지만 이 조정의 하락 자체가 급격하게 30%, 50% 이렇게 폭락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택 공급이 앞으로 한 5년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을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명한 주택 수요자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지금 심영석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이분께서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신문 기사 링크 걸어 드릴 텐데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봤고 물론 제가 2009년도 금융위기 때 제가 부동산을 갖다가 실제 시작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제가 있었을 때 은평, 루타운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라든지 또 일부 지역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집값이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제 2012년 2013년 지나가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2021년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물론 하락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물론 이 하락의 시장이 정말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제가 오늘 방송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던 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재밌는 이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이유. 이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주택과 무주택이 있어요. 유주택은 1주택부터 다주택까지. 그러니까 다주택을 3주택부터 다주택을 봐야 될지 4주택부터 다주택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유주택은 주택이 있는 사람이고요. 무주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와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 그런데 보세요. 여력 있는 무주택자는 살 건지 말 건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는 절대 안 속아, 절대 안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품이 터지면 나라가 망하는데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주택자분들은. 근데 반대로 유주택자들은 정말 2주택자 안 급하신 분들이라든지 다주택자들이나 3주택자들은 아예 팔질 않아요.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하지 않고 다 증여하고 있거든요. 또 서울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증여로 많이 돌아섰는데 올해 또 증여를 하게 되면 또 유리하다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떨어져도 못 팔고요. 올라도 못 팔아요. 어제 감사스마일 찾아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도 본인 집을 팔고 상위 입지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본인 집이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장님 집을 좀 싸게 매도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내가 싸게 매도를 해도 그러면 내가 갈 집이 없다. 그러니까 떨어져서도 못 팔고 올라서도 못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1주택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서로 안 사고 안 팝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살려고 했었다가 DSR이라든지 여러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랬고 올해는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세계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감사스마일이 또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예전에 2009년도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이기 신도시 입주하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 반값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도 13년 전하고 좀 거의 비슷하게 좀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무슨 게 있냐면 3기 신도시 분양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이제 신축 분양 대기가 있거든요. 아무튼 청약통장에 있는 분들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했고 또 금리까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안 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급감이 됐고 주택 수요 매매 수요가 떨어졌고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요즘에 이제 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간이 2012년 13년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집을 많이들 보금자리 주택을 또 기다리고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안 사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이제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신혼부부라든지 주택은 계속적으로 필요한데 임대료가 늘어나겠죠. 상승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매매 가격이 그대로 지금처럼 20%, 30%, 50% 폭락을 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팩트 하나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정말 선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 아파트라고 하면
2022년도 새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2023년, 2025년, 2030년의 아파트, 새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너무너무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강하게 가기 때문에 또 층간소음도 앞으로 뭐 줄여준다고 하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여기 있는 여력 있는 무주택자들은 정말 지금 살 필요가 없다. 기다리자. 단 기다리는 대신에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전세나 월세를 갖다가 하면서 버티자. 그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되시는 분들이나 또 본청약까지 기다릴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5년, 7년, 더 길게는 10년까지도 한번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여력 있는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값이 또 상승하는 또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 또 살 겁니다. 그런데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절대 앞으로 살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또 읽고 있는 책이 입지센스라는 펄펄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집은 나의 자산인 동시에 보금자리입니다. 감사스마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지금 왜 시장 자체가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까? 그리고 정말 집값이 정말 폭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30년 동안 3번의 폭락이 있었지만 과연 이 폭락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는 어떻게 또 되었는지 폭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상승을 갖다가 안 한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이 폭락을 갖다가 정말 지금의 이런 폭락,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3번의 폭락의 그런 흐름이 지금의 상황과 좀 맞는 건지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감사스마일이 정말 이 거래량이 없는 이유,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와닿는 게 너무 많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감사스마일이 생각을 추가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스마일이 지금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분들께 집을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주택자분들은 정말 급하신 분들은 세금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걸 팔고 2주택을 갖다 가야 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상황이라든지 내 여건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싸게 지금 급매로 지금 매도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뭐 앞으로 뭐 경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지 뭐 DSR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집 한 채만큼은 필수고 내 집 한 채를 갖다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은 내려가는 타이밍에서 사야지 그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려가는 타이밍에서 사는 게 쉽진 않겠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내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들은 정말 이번 기회에 올 하반기에 내년 전반기까지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정말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은 3기 신도시라든지 기타 분양, 공공분양이라든지 민간분양을 노리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